반갑습니다. 대우건설의 실전 매매를 도와드릴 전세혁전입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일단은 유지선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대우건설 아침에 빠지면서 급하게 밀리는 구간에서 유지선을 3% 살짝 밀려 내려왔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대우건설 아직 살아있음을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셨나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투자경고 4일차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 투자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고의 매매법을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투자경고 세력들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경고가 들어가면 일주일 정도 하락했다가 반전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또 가져갔었는데,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급등을 보이는 이 3조씩의 거래대금을 만들었던 엄청난 종목으로 대우건설이 경고에 들어가는 그 시기 때 들어간 경고의 종목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핸들링과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우건설과 함께 대덕전자라든지 최근에 경고 들어간 종목들의 핸들링을 같이 벤치마킹하면서 대우건설의 대응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종목들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5점 시그널 포착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번에 4만원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바로 이 4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어떤 흐름으로 움직여야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수급창에 대해서 제가 폭탄 돌리기 수급 폭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오늘 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공매도 대타장고 요즘에 이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우건설 흐름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혹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우건설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되는 거고, 대우건설이 급락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오늘 저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세력들이 대한광통신처럼 시간이 끄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다가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에 대우건설 그래도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대우건설 이제 끝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싫어요 한번 눌러주면서 우리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대우건설 저는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신고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우건설 최근에 투자경고 세력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있죠. 먼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흐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투자경고 매매에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경고가 이제 지정이 됐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4일차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저점 형성은 4, 5일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유지선이 유지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께 매수 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 겁니다. 그리고 투경 해제 판단일 주가 동향이라고 볼 때는 보통 4, 5일 동안 하락했다가 그 다음번에는 투자 경고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다시 회복해주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근데 왜 대우건설을 말고 다른 종목들을 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이 경고의 케이스로 들어갔을 때 움직임이 이 4, 5일 동안 빠지는 움직임의 기존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예전에 4, 5일 동안 빠졌을 때는 많이 높아진 가격에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유지선까지 밀리는 형태가 있거나, 혹은 이 유지선을 깨고 내려와서 역전 밴드까지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간 경고의 종목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유동성이 버텨주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주가 아니라 글자가 바뀌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과 대덕전자입니다.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서 경고에 들어간 케이스였는데, 먼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 경고가 들어가서 옆으로 기었지만 오늘 갭상승을 만들면서 거래량 튀고 추가적인 고점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유지선을 버텨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유지선 구간에서 추가적인 고점은 안 만들고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유지선 아래쪽으로 깨지거나 혹은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리일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경고에 들어가고 나서
유지선까지 밀려가지고 5일차 때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 경고매입법은 아직적으로 유의할 수 있는 시장이나 하나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조정이 진짜 별로 없는 상태에서 버텨내주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매매 기법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사더라도 프리미엄을 주고 살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오늘이라든지 어제 4만원대 부근이나 3만원대 고점 구간에서 중반 이상에서 대우건설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 잡아가시면서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가 낮춰서 더 큰 수익 얻는 이런 방식으로도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 수급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제가 폭탄 돌리기라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대우건설이 지금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2천억을 매수한 외국인이 1,500억 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500억이 남았었는데 여기서 또 3천억이 들어온 게 지금 보시면은 약 2천억 가량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억이라는 돈이 남아있고 총 합쳐갖고 이 구간에서 1,500억이라는 게 아직 외국인이 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이 3만원대 구간의 라인드 피겨를 깨고 나니까 불이 나게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유지선도 깨지 않는 상태이고 수급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시간 끌기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이 공매도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대차장고로 봤을 때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그립다 또 무서워서 판 거죠. 40만 주를.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월 17일부터 4월 30일 정도까지 대차거래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4월 17일 한번 살펴보면은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매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고점이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4만 원을 찍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지는 국면에서는 또 조정이 오니까 매도 수량이 늘어나긴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수량을 한번 살펴보면 큰 수량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4월 17일부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조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매도가 엄청나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물려있는 거 회복하기 급급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차거래 상위를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4월 17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 대우건설이 400만 주 정도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400만 주 정도가 지금 거래 대금이 2200만 주가 하루의 거래량인데 여기서 400만 주가 대차 거래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17일부터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매도를 계속 해왔다면 지금 단가는 지금 오늘 고점 자리 정도 수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나가버린 겁니다. 위로 올라오면 겁난다라는 거죠, 세력들도. 그게 아니라면 오늘같이 위로 올라왔던 이 십자봉이 있을 때도 오늘도 더 늘었어야 되겠죠, 잔고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볼 때 공매도 관전을 해가지고는 세력도 지금 쫄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큰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오늘까지 흐름으로 볼 때 현재 구간에서는 경고매법을 진행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특별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타점이 두 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락이 나온다면 대한광통신 같은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경고매법과 더불어 가지고 매수의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남은 수량이라든지 혹시 오늘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광통신처럼 이 시간을 끄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간다라면 추가적으로 고점이 나오는 반등 구간에서 바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 단기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타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덕전자 같이 이 구간에서 바로 올려치면서 갭상승이 나오고 4만원대를 뚫어주는 형태가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유해 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우건설이 바로 직전의 흐름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흐름으로 옆으로 기는 형태, 즉 시간을 끄는 형태가 좀 한번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못 높이는 양봉이 나온다면 한번 좀 관리를 하고 단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잡아가는 이런 형태를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우건설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반전이 바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지키기 위한 단기적인 타점 부분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대우건설이 현재 구간에서 시간을 끄는
끄는 관점이라면 이 저점대 수준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처럼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한광통신에서 보더라도 이 타점이라는 것들이 단 한 번씩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중에 열심히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매수할 때 매수 문자 보내드리고 영상 남겨드리죠. 대우건설 이번에도 우리가 매수할 때 매수 문자 보내드리고, 또 매도가 필요한 부분에 온다면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영상 남겨놓겠습니다. 대우건설 이 엄청난 종목에서 손실이 단지 물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대우건설 우리가 함께 저랑 같이 매매 한번 해보실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할 때 매수 문자,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 문자 보내드리면서 관리, 이 구간에서 물리셨거나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함께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앞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추세 고점까지 어떻게 가져가고 마디가라든지 목표가를 설정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요점 정리까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매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역전밴드 매매 기법 가져가셔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단타 추천가 제가 양봉이 뜨거나 시세가 나오거나 또 세력이 들어왔을 때 드리거든요. 그 추천가 가지고 마이너스 3% 설정하셔가지고 단타 매매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빼먹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분만 제가 이론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요, 주가가 이 상승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권 이론인데,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매도한다, 이런 이론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바닥권에 왔을 때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점대에 팔 수도 있고,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1번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평을 타고 가는 형태로 우리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면, 빨간 선은 유지선이고요, 녹색 선은 역전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세력의 매집 단가입니다. 빨간 선은 세력이 지켜주는 선이에요. 즉 우리는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에 올라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이 고가에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날 패턴을 보거나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떨 때는 고가에서 창향이 나오고, 어떨 때는 쌍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혹은 고가에서 세력 이탈 시그널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문자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에스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일 날 추천을 드리면서 24,000원대 정도 수준이었죠. 이제 거의 추가적인 상승률 막바지 그림이다, 그러면서 신년에 계좌에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래서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가져가다가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제가 왜 드렸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고가를 못 눕히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앞으로 해가 나갈 건데, 이 평선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는 이 구간도 매수 타점으로 봐요. 아래쪽 녹색 선과 이 빨간색 선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거 예시를 하나 드리면 대한광통신 이 7,000원대 구간 6,000원대 후반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7,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가권이 17,000원대 올라올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좀 전에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패턴을 보고, 여기서는 이 패턴이 이제 하락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끌고 가다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죠? 그렇다면 역전밴드 매매 기법은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점대까지 함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양봉들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단타 추천가도 드려요. 대우건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 구간에 추천을 해가지고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매일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매수도 안 하고 우리는 수익 났으니까 계속 가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 영상에 효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타 추천가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제가 스탑가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가격들 있죠. 그 가격대가 손절가 3% 잡고 들어가는 단타 추천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유지선에서 반등이 빵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고 또 여기서도 강세가 나오니까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죠. 세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이렇게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장대 양봉에서 단타 추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4월 8일이죠. 4월 8일 날 영상을 보시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4월 8일 날 21,000원으로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월 8일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날 가격을 보면은 저가가 나왔죠. 시가 개파락해서 밀렸는데 이번에 저가를 보시면 2850원이에요. 그럼 2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3%를 잡았다면 그 날만 하더라도 15%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다음 날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끌고 갔다면 또 수익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다음번에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보면 4월 15일이죠. 이날 양봉이 뜨고 나서 제가 또 저녁에 영상을 올립니다. 4월 15일 확인하시면은 여기서 트레이딩 스탑가는 26,500원이라고 29,500원을 찍었던 이 고가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4월 15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 16일날 저가가 가장 낮은데 이날 가격대를 보시면 저가가 26,650원입니다. 그러면 26,500원의 트레이딩 스탑 가격 부근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또 단타 수익도 챙길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이상 빠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에서 이런 수익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이 단타 추천가라든지 또 역전밴드 매매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종목 끝까지 해서 고점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기를 어렵고 실시간 시세나 흐름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들은 이제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종목명의 중기 단기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사실 시장에 따라 움직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가격과 함께 종목명 사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한 스타일이 좀 맞거나 하신다 이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타점 문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리고 관심 있는 종목 신규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그러면 바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의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우건설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또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가 잡히셨을 겁니다. 대우건설 지금 최근에 마디값으로 본다면 15,500원 정도 수준에서 4만원대까지 15,000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구간을 잘 겪고 추가적인 고점을 맞는다면 우리는 55,000원을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우건설 그렇지만 최근에 움직임이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이 커지는 변동성이 올라가는 데만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경고 부분에 있다 보니까 조정 국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흐름들 현재 유지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대덕전자 형태로 갈 것인지 혹은 경고매법 기준대로 그냥 일반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는 매수 타점을 조만간 또 잡아야 되고 대한광통신처럼 추가적인 흐름이 세력이 시간 끄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건 지금 오늘 캔들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겠는데 그런 캔들 구간이라면 아래쪽 구간에서 한번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역시 잡아봐야겠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매수 타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되 단기적으로 오늘 매수하셨거나 추가적으로 물리신 현재 상태에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이 고점 구간에서 바로 돌파가 나오는 대덕전자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관리해 볼 수 있는 매도 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매도 타점까지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 이 두 개의 구간에서 자리가 잡힌다면 제가 문자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현재 수급상이라든지 공매도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핵심은 이 아래쪽에 밀렸을 때 대한광처럼 시간을 끈 것인가와 단기적으로 대덕전자 같은 흐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이 두 가지의 케이스만 미리 머릿속에 가이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타점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좋아요 하나 편씩 눌러주시고 대우건설 다음번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